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장 프레젠테이션에서 차트 이론과 실습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공부하였으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11가지 레이아웃의 스타일을 설정하여 모든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꼴, 문단 배치 등을 일관성 있게 공통으로 적용했던 스타일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수정하면 모든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고쳐지는데, 그것과 달리 슬라이드 레이아웃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다른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슬라이드만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고 싶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텍스트 가운데 수식 넣기를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수식을 넣을 때에 수식 편집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잘 이용하여 넣을 수 있었으며, 끝낼 때에는 넣기 아이콘 또는 Shift Escape 키를 눌렀었습니다. 오랜만에 파일과 개체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에 고유 이름을 갖고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파일 안에 파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멀티미디어형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란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편집 기능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표현으로서 역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 예로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 그리고 오늘 배울 차트도 바로 이 개체가 되며 글상자, 글맵시, 수식, 문단띠, 소리, 플래시 등도 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는 두 개 이상의 상호 관계와 변화의 상태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함입니다. 차트의 종류는 여러분들 교과서 255쪽과 296쪽에 있는 것처럼 막대형부터 시작해서 꺾은 선형, 영역형과 원형, 또 그와 비슷한 도넛형도 있고요. 주식에서 잘 보이는 주식형도 있고, 표면형, 다음에 분산형, 거품형, 방사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이 차트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차트 유형과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차트를 쓰는 사용 요령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임새에 맞게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만듭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주제와 차트가 일치돼야 하며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한 슬라이드에는 한 메시지만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차트에는 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와 항목은 5가지 이하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만들매 속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는 단위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권에서 봤듯이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넣는 방법에는 역시 삽입 탭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서 차트 또는 슬라이드 개체 틀에서 차트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차트 도구가 탭이 뜨게 되면 디자인 탭으로 와서 차트 종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 또는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점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자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가 하면 이렇다고 하는군요. 차트에서도 데이터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트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 가서 데이터 그룹 가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되고요. 조금 심하면은 가로와 세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네모가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바로 이 네모가 차트 제목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서 파란 띠는 총 생산량, 빨갛고 네모로 구되어 있는 이 선이 불량품을 뜻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이것이 범례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우리들 눈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것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래프 지식을 빌려온다면 여기가 X축이 되겠고요. 이쪽이 Y축이 되겠습니다. X축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축이라고 하고요. Y축에 해당되는 것을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축 밑에 있는 이것이 가로축 제목이고요. 세로축 옆에 있는 이것이 세로축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축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축,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축의 값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 더 값을 알려주는 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축을 세로축을 도와준다 해서 보조 세로축이라고 하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이 역시 보조 세로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 한 개가 냉장고라는 제목을 앞에 두고 모여있는 데이터의 집합인데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연결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꼭지점에 있는 36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숫자는 이 데이터의 레이블, 값을 알려준다 해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차트 구성 요소를 보면서 말로 설명한 것을 글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차트의 크기, 순서, 맞춤, 그와 더불어 차트의 요소를 지정하고 서식을 표시하고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바라는 차트가 완성되겠습니다.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 직장인이 갖는 자신이 바라는 월 수입을 조사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개체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깨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사본을 갖는 것입니다. 자, 내 PC에 가서 D 드라이버 가서 내 학번 내 이름 폴더를 여셔서 마호단을 열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연습 301쪽 이란 뜻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 딸깍 해서 파일을 열고 첫째 슬라이드를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새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번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제목 슬라이드가 필요 없으면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바꾸어서 하셔도 되고요. 제목만이라든지 빙화면이라든지 진행하면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 슬라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빈화면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 화면은 나와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조건과 따라하기를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가서 차트를 누르고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의 원조지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엑셀 파일에다가 결과 화면에 보고 있는 그대로 일단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그 다음에 항목에서는 총 생산량, 다음 불량품, 총 생산량은 4,500, 단위가 어떻게 되죠? 여기 단위를 안 넣네요. 이래서 단위를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4,500 대인지 4,500 명인지 6,000, 5,100, 3,900, 그 다음에 불량품 23대, 36대, 28대, 18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차트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데이터의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서 놓습니다. 그럼 차트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 결과 화면을 보면 세 자리 끊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끊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시 형식 하시면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끄기 전에 총 생산량과 불량품 그리고 품목이 가로 세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가로 세로가 바로 행과 열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과 열을 바꾸는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자, 302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차트 크기 지정하기가 있습니다. 이 차트 크기를 지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도구 탭이 열렸고요. 서식 탭에 가서 크기 그룹으로 갑니다. 여기군요. 크기 그룹에 가서 높이는 12, 다음 너비, 가로는 16cm입니다. 그냥 여기를 0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 가서 맑은 고딕 본문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포인트로 이렇게 잡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지정하는데요. 앞에 301쪽에 결과 화면을 보면 여기에 있는 그 형식이 일단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래에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을 눌러서 차트 레이아웃에 와서 가장 비슷한 형식의 것을 고릅니다.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레이아웃 5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5번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많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교과서 302쪽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블럭 잡고 가전제품 생산 현황 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블럭을 잡고 조건을 보게 되면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크기는 18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배경, 채우기는 흰색 배경으로 하고 테두리색, 여기 지금 테두리는 여긴 없죠. 그래서 여기 차트 영역 꼭지점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단을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테두리 색이 실선이고 빛깔은 검정 텍스트 1입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5번 서식 지정하기인데요. 우선 차트 영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은 여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단 눌러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쓰니까 일단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고 질감에서 꽃다발을 선택을 합니다. 어디가 꽃다발일까요? 여기군요. 꽃무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그다음에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불량품 계열을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야 하는데 차트 도구 탭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전에 연습한 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그래프가 보여야 되는데 이 축의 값이 워낙 커서 지금 밑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 가서 계열 불량품 선택을 하고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동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면은 아마 이 축 제목에 이 값을 변형을 시켜서 나타나게 한 다음에 마우단을 눌러서 그래프 변형을 시키는 것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품 계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Y축과 X축에서 Y축의 건너편에다가 보조로 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으므로 마우단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고 보조축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이 냉장고에 불량품이 몇 대인지를 한눈에 청중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를 꼭 보지 않아도 금방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우단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Z 취소를 누르고 얘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단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이렇게 혼자서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데이터표는 이미 나와서 보여줄 수 있게 됐고요. 다음 축 제목 입력하기. 축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X축의 제목이 바로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로축 제목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 가서 축 제목을 누릅니다. 그래서 기본 가로축 제목 축 아래에 제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에 제품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Y축 축 제목 총 생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 딱 맞군요. 총 생산량. 다음은 Y축, 세로축의 보조의 불량품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축 제목 보조 세로축입니다. 보조 세로축에 역시 제목은 세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불량품 블록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결과 화면 301쪽에 결과 화면을 보게 되면 제목 밑에 범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범례는 여기에도 이미 존재하는데요. 범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례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그룹에 가서 범례 들어가서 범례가 위쪽에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고 범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설명은 없는데 이 그림 영역이 바탕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에 놓고 마우스를 눌러서 도형 들어가서 일단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구분선 그대로 살리면 되겠고, 지금 세로 기본축은 0이 지금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빼기는 회계 단위를 지정하게 되면 0이 안 나오고 이렇게 빼기로 되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세로 보조축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빼기가 아니고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단 누르고 축 서식 가서 표시 형식 누르고 이거를 회계가 아니고 일반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차트의 테두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고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시 꼭지점에 놓고 마우단을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테두리 색, 실선 색을 누르고 파란색, 이 파란색을 파란 강조 원이군요. 파란 강조 원을 눌러서 빛깔을 해주고요.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두께를 3포인트로 하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차트 이론과 차트 실습하기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